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할 수 있다. 여러 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더 건강해진다. 안 좋은 사람까지 굳이 내가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요 분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서로 간의 개인적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의 경계를 자꾸 넘어와서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내 삶에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좀 심한 분들은 감정이 많이 결여돼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스스로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잘 대인관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만 대범하게 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격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보통 남을 그냥 내 자신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성격 유형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소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어떤 실제적인 폭력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은 제일 피해야 될 1번 대상인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허허 실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거를 굳이 노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나의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약점을 잡아서 혹은 관계를 할수록 뭔가 교류가 많아질수록 나의 약점을 잡아서 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고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교류하거나 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대화 패턴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자꾸 아니다 하고 일관되지 않게 얘기하다가 왜곡시키기도 하죠. 이를테면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야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기억이 틀렸어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착각하고 너 문제야 너. 그리고 너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꾸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들으게 되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죄책감을 더 이렇게 심어주죠. 너가 항상 그렇게 너가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자꾸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냈지만 화를 내는 거는 너 잘못이야 너 잘못.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시 죄책감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 내 탓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던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잘못과 이 모든 어려움을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은 내가 너한테 화를 내게 됐잖아. 내가 사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바람 피운 거 다 너가 지금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주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아했다가 나중엔 너한테 비난의 화살을 똑 쏘아 붙이는 거죠. 이를테면 넌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예뻐.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많다가 자꾸 근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말투. 마지막으로 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가족들도 너를 이해 못해. 오직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이고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제일 대규모로 오래 한 연구가 하버드의 그란트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꽤 오랫동안 하고 이런 대규모로 했고 하버드에서 이 80년 넘게 이렇게 쭉 관리를 이렇게 해온 연구에서 결론을 아주 간략하게 내렸습니다. 행복을 위할 때 행복한 사람의 모습에서 인간관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내가 부모, 형제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주변 사람들 종교적인 관계 이가 좋을수록 신체적인 건강 자체가 좋아진다. 또 하나 질적인 깊은 관계, 여러 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얼마나 친구가 많냐 보다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냐, 맺을 수 있느냐, 요게 좀 중요하죠.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서 사고를 했던 분들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어떤 인간관계 자체가 실제로 이 몸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중에서도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됐던 부부관계가 좋은 혹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나이가 성인 한참 지나고 노년에 있어서도 80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관한 하버드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들었던 거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금수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좋은 부모 아래,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누구보다도 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평상시 마음 상태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못 받았다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는다면 내 새끼한테 그렇게 내가 못 받았던 내가 부모한테 받고 싶은 걸 해주시면 되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내 지인, 내가 가까이지는 깊은 관계를 맺는 동반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동반자와 함께 그런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좋은 인간관계를 받은 거를 이렇게 베풀고 돌려주시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손절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만나는 중에도 힘들고 만나고 나서도 힘들어요. 결국 이런 거는 이분에게 내가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꾸 나 자신을 조종해서 그러지 말라고 나의 존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혹은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아닌 게 되죠. 내 존재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혹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꾸 나를 비판하고 무시했더니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증상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을 때 점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내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끼쳤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멀리 하느냐?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손절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그냥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왜냐면 우리가 이 피곤해지는 게 결국 손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냥 일로서 사람으로서 가족이라면 거리를 좀 두시라. 그리고 독립하시라. 나는 나로서 그냥 사시라. 요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다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좋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있다면 지저스, 주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랑 좋은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세상은 좋은 사람하고 만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 이분들과 그냥 잘 지내십시오. 이게 제가 손절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나한테 펀치를 날리면 맞고 계실지 혹은 피하실지, 나도 펀치를 날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펀치를 못 날리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두는 게 좋겠죠. 감히 못하게. 그렇게 평소에 활동을 하셔두게 되는 게 나를 경계를 좀 두셔라. 나의 이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두시라.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펀치를 못 날리게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를 두고 내 자체를 좀 강한 사람으로, 내 자존감이 있고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내가 뭐 험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말을 세게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권위, 나의 위험이 있도록 하시라. 그런데 권위적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할 때는 그거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뭐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신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불필요한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말씀대로 쓸데없는 회식에는 안 가시고 어떤 이유를 대서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나를 좀 지키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안 좋은 사람까지 굳이 내가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거조차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위해주고 나의 가치를 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하고는 가능한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손해를 보실 수 않을 방법인데, 이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혹은 나를 좀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런 게 혼자서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정리가 좀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혹은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지를 받아서 힘을 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시다면 꼭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위치에 혹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와서 내가 실제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버려서 지금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위치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줄 착각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상대방에게 안하무인하죠. 그럼 본인은 뒤끝 없죠.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죠? 지는 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버려서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이렇게 받았을 때 자꾸 비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자꾸 내 탓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냥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자책하면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피해자인 나를 무시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놈이구나 하고 자꾸 더 죄송하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책하지 마시라.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객관적으로 봐서 내 잘못이 아니다면 꼭 자책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도구로서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망치시고,
도망치셔서 장소랑 시간과 장소로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 직장 상사에는 나를 자꾸 불러서 더 시키려고 할 때니까 내 일 요 정도만 꼭 하시고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업무 시간 외에 대화를 막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히 나한테 그러지 못하도록 꼭 나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시라.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친구가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면 야, 너가 그렇게 말한 건 선 넘는 것 같아.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가 잘 해결할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매너, 예의라는 거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하면서 어떤 이 사람한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나한테 확 넘어와 버린 거죠.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고 배려가 없는 거지 뒤끝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례했다고 분명하게 항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사람들 이 인간관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원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직장에서도 직장인들 조사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뭐 보통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제일 세상에 힘든 거 3가지. 자식, 배우자, 골프. 그러면 자식이나 배우자 제일 가까운 분들일수록 더 어려운 거고,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달라질 거야 라고 하다가 힘들어지시죠. 내가 이 사람이 요것만 좋아지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결혼을 하실 때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물론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고,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한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자아, 자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나갈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판단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다가 내가 지치는 거죠. 이거는 성 프란체스코 기도문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환자분 아주 말기암 여러 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오랫동안 암을 겪어왔고 이미 생존 정도를 지났음에도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5가지만 통제하려고 한다. 5가지가 식사, 수면, 또 운동, 그 다음에 약 먹는 거, 마지막으로 내 질환이나 병 혹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암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있는 건 하시고, 바꿀 수 없는 남은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즘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